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이루어진 검찰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 이 검사장급 인사가 주는 충격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검사장급 인사를 했느냐, 앞으로 이제 검사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또 문재인에 대해서 각종 이재명, 문재인, 김건희 여사까지 이런 수사를 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처죠.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을 모두 바꿨다. 그것도 검찰총장과는 협의 없이, 형식적인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다. 검찰총장도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강원 지역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출장을 취소를 하고 오늘까지 출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렇게 검사장급 39명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조직이 검찰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지금의 전국 상황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판, 이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조직은 검찰이죠. 이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다. 지난 1월부터 인사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소환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중앙지검장 교체를 거론을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총선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을 이제 쇄신하겠다라고 했고, 민정수석을 부활을 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과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검사장급 인사 39명,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원석이 사표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허수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 수원지검장이 모두 바뀌었고, 어제는 또 묘하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죠. 이 최재형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황우여 등 비대위원들을 모두 불러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모두 바뀌었다. 기존에 있던 송경호는 부산 고검장, 또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들, 4명의 차장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모두 승진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수사권이 없는, 이걸 좌천 승진이라고 합니다. 좌천성 승진. 모두 좌천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주요 모두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신임,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경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원석이 사표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이원석 검찰에 대한 불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나 문재인 또 조국 등에 대한 수사, 또 이 재판 진행의 한 축을 검찰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또 하나는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 가방 부분, 이 부분 수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앉히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 체제를 만든 것인데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된 사람 중앙지검장, 이창수 전주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특수통입니다. 수원지검장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한 뒤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이 검찰 인사를 많이 준비해 왔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검찰 인사가 완전히 무너졌다, 바꿨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앞으로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정말 소환을 할 것이냐,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할 것이냐,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새로 임명이 된 김유철 수원지검장 모두 나서서 이제 이재명, 조국, 문재인 등에 대한 수사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도 지금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장이었습니다.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의 전 사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해왔고, 과거에 성남지청장을 지낼 때는 이재명의 그 성남FC 그 사건을 수사를 했던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회까지를 모두 이제 손아귀에 넣고 소위 탄핵 전쟁을 준비 중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 탄핵 전쟁을 시작을 하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 탄핵을 하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박찬대로 추대를 했고 이재명의 똘마니입니다. 국회의장도 이재명의 똘마니가 되겠다라고 맹세를 한 저 추미애를 사실상 임명을 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민주당 대표가 임명을 하는, 자신의 똘마니로 임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 조국, 지금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라. 국회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용산까지 이제 가두 시위도 벌이고, 조국은 어제 독도를 찾아가서 또 시위 농성입니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지금 헌법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만 터지면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본의 이번에 그 라인 야후 그 지분 문제, 이 네이버의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이토 히로부미까지 들고 와서 반일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어제 좀 늦게 반응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하게 되받았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지금 이 네이버 문제를 푸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좀 타이밍이 늦긴 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그 대북 송금 이화영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여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라도 검찰을 무력화,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재판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 장시호가 검찰이 회유를 해서 검찰이 써주는 대로 지금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 가짜 뉴스였습니다. 장시호가 밝혔습니다. 검찰에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한 자기의 말은, 이 녹취록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 가짜 뉴스를 좌파 언론, 좌파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또 가짜 뉴스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두 들어보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데도 그대로 검찰 공격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의겸의 이 청담동 술자리처럼 가짜 뉴스라는 게 분명한데도 그걸로 검찰을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 특검, 줄줄이 6가지 특검을 쏟아놓겠다. 또 각종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국회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을 압박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탄핵을 노린 공격이고 탄핵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의 탄핵 전쟁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이제 정비를 할 것이냐.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이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정말 따끔한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조국, 문재인, 뭐 김정수, 김혜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필요하면 모두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읽힙니다. 탄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이 민주당의 탄핵 전쟁, 여기에 맞서서 집권 여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소위 집권 여당의 대표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한동훈이 지금 뭐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희룡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정치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원희룡을 만나서 만찬을 가졌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도 한동훈이 정치를 재개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친 것이고, 원희룡을 만난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다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성덕이라고 하는 이 교수, 윤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원희룡에 대해서 이재명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좀 결을 달리하고 있는 원희룡 또 한동훈이 함께 만난 셈입니다. 그것도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 당대표 뭐 지지율에서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원희룡이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 방향과 좀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출마를 한다면 이건 뭐 윤 대통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한동훈이 어떻게 풀어가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이 부분도 풀어가면서 7월 말로 예상이 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탄핵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 이 당대표가 돼서 한동훈이 여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역할부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재설정이 있어야 하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이 순서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다해야 할 것이다. 묻지마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저 이재명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리더십, 한동훈이 그 리더십을 맡게 된다면 한동훈은 그 이재명을 제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